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지금은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30분부터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시작돼요.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써니전자는 100만원을 추가로 더 매수했어요. 차이나전기차는 마이너스 35%고요. BITX는 2.9% 수익 구간이에요. BITX는 현재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SOXL은 6%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이벤트를 눈치 보며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차이나전기차는 11,000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요. 중국이 유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차이나전기차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돼요. 써니전자를 300만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써니전자 그래프를 보면 작년 12월 초 매집이 들어온 후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뭔가 급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 써니전자는 안철수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저는 욕심내지 않고 짧게 치고 나올 생각이에요. 용돈이나 벌어 보려고요. 비트코인이 현재 9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과 새벽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은 내일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외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언제 올지 조금 속이 탑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8% 손해 중이에요. 도지코인은 28%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7%,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5%, 넴은 마이너스 25%, 이케시는 마이너스 56%, 디카르고는 마이너스 18%, 캐딘, 어독트월드는 무려 마이너스 75% 손실 중에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수익률 1등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BITX가 살짝 올라왔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장대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 10시 반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발표되고요. 고용지수도 발표돼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1시에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고요. 새벽 2시 30분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는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개최됩니다.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의 모든 이목은 토요일 3시 30분에 집중돼 있어요. 모두들 비트코인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아는 이벤트는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비트코인은 급락할 것이고요. 기대보다 높은 수의 발언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폭등할 거예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이 침체에 빠진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바이 유러피안 전략을 추진하고 있대요.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밸류체인이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 등 저가 경쟁 업체부터 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대요. 향후 2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에서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요. 회원국별로 상이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점 세계의 패권은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혼자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중국도 나홀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독자적인 생존인 것 같아요. 미국 증시 분위기가 요즘 상당히 안 좋아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의 미국 증시는 상저 하고가 예측된대요.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덮쳐 미국은 대공황이 온다라고 우려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관세 공포가 커지고 있대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과는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미국 예외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대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 대공황에 맞먹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질주하던 미국 경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각에서는 대공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대요. 앤드류 윌슨 국제상업회의소 사무부 총장은 4일 관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유사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에바 쿠진과 라나 사제디 애널리스트는 역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이날 기준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어요. 요즘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변동폭이 무지하게 큰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집권 프렌트 본부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ETF와 같은 금융상품 도입과 코인 과세 정책 수정 등 친암호화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답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 프렌 본부는 디지털 자산 전문가를 초청해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에 대한민국의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혁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글로벌 주요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선물 상품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 흐름에 맞춰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대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공식 인정할 경우 금융 질서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폐의 변화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큰 물결을 잘 편승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상위 등급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이 시범 사업은 최소 25만 달러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상위 등급 투자자들, 즉 전문 시장 참여자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개방될 것으로 알려졌대요.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 소유는 허용되지만 법적 통화로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위한 중앙화된 거래소는 없는데요. 이는 개인이 해외 플랫폼에서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래요. 러시아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적극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치르면서 달러 거래 자금이 동결돼 큰 고초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러시아도 몰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3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번 암호화폐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이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암호화폐 준비금 계획에 여러 대형 알트코인이 포함됐음에도 결국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호건은 트럼프 임기가 끝난 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이 매수한 암호화폐를 팔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는 미국의 금 보유고처럼 매우 오랫동안 보관될 것이라는 관측이에요. 호건은 민주당 지도자는 자신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애호가가 상당히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비교적 적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준비금에 포함되기에 적합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며 비트코인이 금의 후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요즘 경기 부양책을 많이 꺼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비트코인 상승을 촉진한대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3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과 함께 금리 인하 및 지급 준비금 완화 등 통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이러한 확장적 정책이 글로벌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S&P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와 약세는 초완화적 통화 정책 또는 긴축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대요. 실제로 지난해 9월 비트코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직후 12.3% 급등했으며 이는 단기 금리 인하 및 지급 준비율을 인하와 맞물렸대요. 8년간 비트코인 가격과 중국 인민은행 대차 대조표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대요. 블랙록이 7일 만에 첫 비트코인을 매수했대요. 이로 인해 최근 지속된 ETF 자금 유출이 멈추고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대요. 블랙록의 이번 매수는 지난 7일간 무려 12억 5,2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래요. 블랙록은 5일 연속 대량 매도를 진행했으며 가장 많은 매도량을 기록한 날은 4억 1,810만 달러에 달했대요. 가장 적은 유출을 기록한 날조차도 7,800만 달러 규모였다고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블랙록의 재매수가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ETF 시장의 유출 흐름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비트코인이 작년에 ETF가 승인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월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9만 1000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BITX는 1.5%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SOXL도 마이너스 4%까지 손실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주가의 변동성이 예견되는데요. 내일은 아마도 결과를 보느라고 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